네, 주말엘라의 도전 오늘 또 우리를 활기차고 재밌고 유쾌하고 유익하게 가득 안고 좋은 정보를 가득 안고 이끌어주실 소중한 두 분 자리에 모셨습니다. 먼저 우리 소중한 정미 씨.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너무나도 소중한 여자 남정미입니다. 예. 자, 그럼 여기서 또 안 여쭤볼 수 없죠. 네네. 정미 씨는 나중에 결혼을 하신다면, 네. 그렇죠. 나중에 남편한테 어떤 점을 제일로 바라실 것 같아요? 저는 그냥 바라거나 이런 건 없고요. 예. 돈만 많이 가지고 왔으면 좋겠어요. 바라는 것 중에 가장 크게 바라는 게 아닐까. 그렇죠. 제일 힘든 거죠. 어제 무슨 신문 기사 보니까요. 네. 한국 여자들은 남자 돈 보고 결혼한다더니 저도 그 중에 하나인 속물에 속할 뻔했습니다. 그게 아니고요. 네. 약간 좀 친한 친구 같았으면 좋겠어요. 가끔은 구속 같은 것도 하지 않고 그냥 친구처럼 그렇게 됐으면 좋겠어요. 자유로운 영혼이고 싶다는. 예, 그 신뢰를 버리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정말 힘든 얘기죠. 맞아요. 그렇죠, 이게 힘든 굉장히 탄탄한 믿음을 기반으로 해야 되기 때문에 네, 꼭 그런 분 만나시기 바랄게요. 고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그럼 이분은 또 아내한테 어떤 걸 가장 바랄지 궁금합니다. 네. 네, 현명한 소비에 대해서 알려주실 김준하 팀장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똑똑한 소비의 달인 에듀머니의 김준하입니다. 네, 우리 팀장님 뭐 안 여쭤볼 수 없죠. 나중에 다시 결혼을 한다면 나의 아내와 결혼을 다시 할 것인가? 네, 저는 일단 다시 태어나 보고 결정을 해야 될 것 같아요. 네. 조금 약간 아슬아슬한 발언이에요. 왜요? 아이고, 그럼요. 다시 태어나 보고 결정을 하는 거죠. 뭐. 아까 대답하고 좀 후회하는 되는 건가요? 거잖아요. 싫다고. 뭐 아니죠. 싫다고는 볼 수 없죠. 왜냐면은 50% 중에 어느 쪽에 속할지 모르겠으나 어쨌든 그럼 아내분에게 제일 바라는 거 뭐가 있을까요? 네, 저는 제일 바라는 게 이제 함께 있는 시간이 많이 없거든요. 저희 네. 맞벌이다 보니까 이제 함께 있는 시간이 조금 많았으면 좋겠다. 그리고 네. 제가 좀 늦더라도 예, 좀 이해를 해줬으면 좋겠다 정도인 것 같아요. 그렇군요. 아내가 바라는 소박해요. 거 계속 맞벌이 했으면 좋겠다. 서진 씨는 그럼 뭘 제일 바라세요? 저는요, 네. 그냥 그 마음이 변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지금 저한테 하는 그 마음 있잖아요. 네네네. 아이가 나와도, 나이가 들어도 그 마음이 변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네. 그건 뭐 안 되겠네요. 뭐 어쩔 수 없죠. 네. 삶이란 게 그러니까. 자, 소장님 오늘은 그 지난 시간에 살짝 언급해 주셨는데 네. 오늘 경력 단절 여성 소식을 준비하셨다고요? 네, 네. 지난 시간에도 우리 워킹맘 할 때 경력 단절 여성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네. 사실 이 경력 단절 여성이라는 게 임신, 출산, 육아, 그리고 이제 가족 돌봄 이런 것들 이유로 해서 이제 취업을 하셨다가 퇴직을 하시거나 아니면 아예 취업을 못 하신 분들, 이분들 중에서 이제 다시 취업을 희망하시는 분들을 말하거든요. 근데 보니까 기혼 여성 5명 중에 1명이 이러한 경력 단절 여성이라는 통계가 나오더라고요. 네. 이제 작년에 발표했던 경력 단절 여성 통계 보니까 인원수가 한 19만 197만 8천 명. 네, 그래서 전체 그 기혼 여성의 한 20%가 넘습니다. 그리고 나이대별로 좀 보면 30대가 50.7%를 차지하고 있더라고요. 네네. 우리 지난 시간 워킹맘 할 때 30대가 가장 이런 지원 정책이 절실하다고 말씀드린 것처럼 네. 30대가 가장 큰 문제인 것 같고요. 57%. 그다음에 이제 뭐 20대, 30대 이하, 이제 50대 이상 네. 요 비율은 한 10% 정도로 나타났습니다. 이거죠. 그래요. 그러니까 네. 좀 말씀을 드려서 정리를 한번 해보면은 네. 요새 이제 결혼 정년기가 좀 늦어짐으로써 그쵸, 한 30대 초반에 네. 이제 아이들이 다 영유아들. 그쵸.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좀 그런 일이 있지 않나 맞아요. 이런 생각 해봅니다. 네, 뭐 네. 누구나 이제 다 아실 겁니다. 왜 이렇게 경력이 단절될 수밖에 없을까? 그 이유 그래도 다시 한번 좀 짚고 넘어가야 될 것 같아요. 가장 큰 게 결혼이었고요. 이게 네. 한 46.9%를 차지했고요. 그다음에 육아가 한 24%, 그다음에 임신 출산이 마찬가지로 한 24% 정도가 되는데요. 결혼이 사실 전체 연령층에서 다 이제 경력 단절의 사유로 나타났는데 최근의 경향들을 보면 연령대가 좀 낮아질수록 결혼보다는 특히나 이제 임신 출산이 더 높아지는 추세로 지금 나타나고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네. 자, 그러면 또 안 여쭤볼 수 없죠. 서진 씨랑 네. 정미 씨도 주변에 네. 경력 단절 여성들이 얼마나 있는지. 먼저 서진 씨 주변에 꽤 꽤 많아요. 있죠, 네, 그렇죠? 저는 이제 뭐 방송하는 친구들 외에도 방송하는 친구들은 거의 다 이제 그만두더라고요. 네네. 그리고 이제 다시 좀 복귀하기까지 조금 시간이 걸린 친구들이 많았고 네네. 일반적으로 굉장히 잘 나가는 회사에 다니던 친구들도 아이를 낳고 나니까 저는 그지만 그럴 줄 몰랐는데 아이 키우는데 전념하겠다. 그래요, 이렇게 그래요. 선언을 해서 깜짝 놀란 적이 그게 있어요. 이제 엄마의 마음이죠. 그런가 봐요. 네. 어떠세요?
정미 씨. 저는 개인적으로 친구들이 저도 거의 다 결혼과 동시에 거의 그만두고 일단 임신하고 출산하고 나면 거의 다 그만두고 그래서 야 지금 너무 경력 아깝지 않니? 이렇게 얘기하면 아기가 어느 정도 뭐 초등학교 들어가고 나면 다시 재기를 할 거야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네네. 또 어떤 친구는 왜 한창 우리 막 캐드 뭐 이런 거 3D 뭐 그림 그리는 그 학원 되게 유행했잖아요. 되게 비싸게 주고 다니다가 그때는 나름 고급 인력이었는데 지금 다시 재취업을 하려고 보니까 아니 10대들이 너무 포토샵을 잘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돈 받고 할 일을 애들이 그냥 뭐 나눔으로 무료로 해드려요. 막 이럴 정도로 실력이 좋아지니까 그것 때문에 또 힘들어하더라고요. 그래요, 맞아요. 저도 뭐 주변에 바로 아주 제일 가까운 곳에 경력단절 여성이 그죠, 있죠. 아내분. 그렇죠, 그렇죠. 네, 일하셨잖아요. 근데 모든 여성분들이 아이가 뭐 초등학교 가고 좀 뭐 크면은 이제 예. 그때부터 일을 하겠다라고 하는데 그게 벌써 세월의 터울이 얼추 10년 정도가 흐릅니다. 그러면은 이제 모든 것이 좀 힘들어지지 않나 싶은데, 맞아요. 야, 요거에 대한 좀 전체적인 어떤 방안이나 좀 이렇게 그래요. 좀 분위기나 이런 것도 좀 있어야 있으면 될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전에는 결혼하면 그만두는 여성들이 참 많았는데 아까도 이야기하셨지만 임신과 출산과 더불어 그래요. 이제는 이제 일을 그만두시는 지금 분들이 서진 씨도 많은데 벌써 그런 생각하고 계시잖아요. 그래서 임신을 못 하겠어요. 네, 너무 그만두시려고 겁이 나서. 그래서, 그래서 이런 것들이 어떤 사회적인 분위기와도 무관하진 않은 것 같아요. 네, 상당히 이제 사회 현상도 한몫을 하고 있는데요. 네. 이제 2011년에 글로벌 성격차 보고서라는 걸 발표를 했습니다. 네, 대한민국이 네, 세계 135개 나라 중에서 네, 107위. 네, 남성과 여성의 격차가 그만큼 많이 난다라는 거죠. 하위권이네요. 네, 그렇죠. 네. 근데 그 중에서 특히 이제 경제 활동 기회 분야에서 보면 117위. 네, 거의 최하위 수준입니다. 그러네요. 사실 뭐 선진국에 비해서 육아나 임신, 출산으로 인해서 퇴직하는 네. 고임금 여성의 비율도 굉장히 많고요. 또 이분들이 한 10년쯤 후에 40대에 직장을 구한다는 게 뭐 정규직은 거의 어렵고 비정규직인 경우가 많죠. 그리고 최근에 좀 발표된 자료도 보면 20대의 경우에는 전체 여성 중에서 한 71%가 경제활동에 참가를 해서 네. OECD 평균이긴 한데 30대로 내려가면 55%로 줍니다. 예, 그리고 나서 이제 40대에 비정규직으로 새로 취업하는 이런 M자형 곡선을 그리고 있거든요. 근데 선진국 같은 경우는 보통 U자형 곡선으로 네, 임신, 출산 그 기간만 약간 이제 휴식을 취하고 이후에 다시 경제활동을 하는 네. 예, 그런 문제가 좀 있습니다. 완전 반대네요. 반대네요. U자와 그렇죠. N자는. 네. 같이 뭐 들어가는 폭은 마찬가지인데, 그렇죠? 근데 정말 많은 여성분들이 이러한 이유 때문에 정말 경력 단절이 되고 또 이런 것 때문에 또 결혼도 좀 미루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도 많이 해봅니다. 그럴 것 같아요. 네. 그렇죠. 사실 뭐 육아 그리고 결혼 뭐 이런 것들이 삶을 옥죄는 더 시대다 보니까 네, 20대는 결혼을 좀 하고 싶지 않아 하고 30대들은 육아 직장 생활 병행하는 거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나서 40대가 되면 다시 취직은 해야 되는데 정규직은 거의 뭐 할 수가 없고 네. 비정규직 이외에는 없다. 예, 그리고 심지어 이제 뭐 육아 출산 관련 휴가 제도가 있긴 하지만 네. 사실상 회사에서 이렇게 압력을 그냥 눈치를 주는 그런 경우도 상당히 좀 있는 것 같고요. 또 일과 육아를 병행한다는 것 자체가 현실적으로 굉장히 어려운 문제가 그쵸. 되기도 합니다. 예. 주변에서 뭐 가족들이 도와주지 않는다면 네네네. 아이가 어릴 때는 정말 힘들고요. 조금 불가능하다라고도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요. 네. 서진 씨도 이런 고민 좀 많이 하시나 봐요. 합니다. 요새. 네, 저는 좀 예외일 줄 알았는데 어김없이 저도 이제 이게 나이가 되다 보니까 이런 네. 고민을 하게 되는데 그래서 정우 씨가 또 뭐 하나 준비하셨다고요? 예, 그렇습니다. 근데 우리 김준하 팀장님 이거 통계 자료 발표할 때 굉장히 우울해 보이지 않아요? 네, 네. 아, 너무 가슴이 이렇게 하면서 계속 맞아요. 힘내세요. 네, 항상 통계를 보면요. 예. 굉장히 우울한 현실을 그대로 반영을 하고 있어서 그러니까요. 예, 마음이 굉장히 안 좋습니다. 그래도 우리가 오늘 방송이니까 네. 이거 얘기하면서 한숨을 쉬지 맙시다. 그리고 알겠습니다. 저희가 오늘 또 해결책을 알려드릴 그렇죠. 거니까요. 예, 그렇죠. 알겠습니다. 자, 일단 좀 랭킹. 알아볼게요. 네. 경력 단절 여성을 힘들게 하는 것이 뭔지 랭크해서 알아봤습니다. 네. 경력 단절 여성들을 힘들게 하는 것. 또 저희가 여기서 한번 짚고 넘어가 봐야겠죠? 네. 일단 저는 아이 때문에 경력 단절 여성들이 제일 힘들어하지 않을까 싶어요. 정작 회사에 출근하려고 해도 아이 그렇죠, 생각 그렇죠, 때문에. 그렇죠. 그렇죠. 그럴 수 있어요. 서진 씨는 그리고 요즘 또 그런 것도 있다고 해요. 그 아이들의 학부모들 사이에서 일하는 엄마의 아이들하고는 놀지 말아라. 오. 그래요? 완전 일하는 엄마의 아이를 왕따시키는 이런 것도 좀 유행이라고 하더라고요. 왜 이런 엄마를 부잣집에로 왕따를 아이를 좀 잘 신경을 못 쓰니까 예, 극성인 엄마들끼리 이렇게 탁 모여가지고 저희하고 놀지 마 이렇게 하는 경우도 있다고
정말 극성 엄마들이네요. 그렇죠. 너무 그렇죠. 무섭잖아요. 팀장님 어떤 게 있을 것 같아요? 가장 큰 문제가 저도 아이라고 생각을 예. 하고요. 그다음에 이제 경제적으로 굉장히 어려워진다는 거. 맞벌이 하시다가 맞아요. 외벌이로 전환됐을 경우에 이제 고정지출이 많으신 상황이라서 바로 줄어들지 않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굉장히 적자 구조가 되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그래요. 그렇군요. 저희가 이제 뭐 공통적으로 나온 의견이 네. 아이입니다. 그렇죠. 예. 육아. 자, 랭킹 안에 들어있는지 궁금합니다. 들어있는지 볼까요? 네. 경력 단절 여성을 힘들게 하는 것 4위. 네. 경제적 어려움. 이런 상황이죠. 네. 아, 뭐야. 전기세도 4%나 인상되고, 아이고, 우리 남편 월급 빼곤 다 오르네. 얘기하면서, 경제적으로 어려움이 생기니까 오늘 푸아그라는 조금 이따가 먹고, 산산 깍두기도 한 달에 한 번씩만 먹고, 여기 녹용도 한 달에 일주일에 3번씩만 먹고. 경제적인 어려움 때문에 많은 분들이 힘들어 하신다는 겁니다. 줄일 수밖에 없는 거죠. 네, 그래요. 둘이 못 벌다가 먹겠어요. 하나가 벌면 정말 타격이 크죠. 예. 그럼요. 산산 깍두기를 먹으면 안 되죠. 네. 무루에서 깍두기 좀 드셨으면 하는 그래요. 바람에. 맞벌이 할 때는 먹을 수 있는데. 갈증 난다고 녹용 드시면 안 되고요. 안 되죠. 그렇죠. 예. 경제적 어려움이 4위를 그래요. 차지했습니다. 경제적인 어려움 정말 크게 와닿죠. 맞습니다. 자, 그렇다면 3위 한번 알아볼까요? 예. 3위. 자아상실로 인한 우울증. 나는 무엇인가? 여긴 어디인가? 그렇죠. 여긴 어디인가? Who are you? 그런 이야기 하더라고요. 아이가 어릴 때요. 아이가 말을 못 하잖아요. 네. 그 아이와 하루 종일 같이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럼 그렇죠. 정말 말다운 말을 못 하다 보니까 내가 말을 할 줄 아나? 뭐 이런 생각도 들고. 아니, 뭐 아이가 정말, 있는 것 같아요. 없어요. 네. 근데 주변의 친구들이 그래요. 지금 막 아이를 낳은 친구들이 많다 보니까 제일처럼 들리더라고요. 준비된 엄마예요. 밖에서 활동을 이렇게 많이 하다가 네. 하루 종일 집에 아이랑 둘이서만 있으려고 네. 하다 보면 우울증이 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바보가 되는 것 같다는 그렇죠. 생각도 든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엄마들끼리 뭉쳐갖고 그렇죠. 일하는 엄마 괜히 뭐라고 하고 뭐 이런 게 아닌가 싶어요. 그러면 안 돼요. 그러면 안 됩니다. 네. 큰일 납니다. 네. 좋습니다. 그럼 2위 한번 알아볼까요? 예. 2위입니다. 미흡한 정부 지원 제도.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우리가 지원 제도를 알고 있어도 좀 미흡하긴 하더라도 알고 있더라도 회사의 눈치가 보이고 그렇죠. 압력이 있으면 이거 이제 저희가 할 수 있는 권리를 주장할 수가 없다는 거죠. 그래요, 예. 그래요. 정부에서 네. 이 사실 왕따 엄마가 나타나는 것도 어떤 모두가 다 똑같이 지원을 받을 수 있으면은 맞죠? 네. 그런 게 없지 않을까 싶은데 그래요. 이것도 조금 진짜 정부에서 좀 신경을 더 써주시고 네. 서로 좀 파이팅하는 그런 분위기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자, 그럼 그렇다면 영예 1위 한번 알아볼까요? 1위. 과연 이게 영예의 1위일까요? 영예는 아니죠. 네. 경력 단절 여성을 힘들게 하는 것 1위입니다. 기약 없는 재취업 현실. 이건 진짜 힘들 것 같아요. 따르르르.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저기 외국어 전공자인데요. 일자리 구하고 있는데 뽑으신다고요? 그럼 얼마나 되셨어요? 결혼했습니다. 얘기하고 나면 죄송해요. 저희 미혼자 뽑는데요. 얘기하고 끊고 또 다른데 이제 벼룩마켓 이런 데 알아보고 여보세요. 예, 안녕하세요. 외국어 전공자인데요. 외국어 어디 전공하셨어요? 여긴 보이스피싱 업체입니다. 한국어 전공하셨어요? 이렇게. 정작 내가 전공한 걸 물어보려고 해도 여기서 써주질 않고 그리고 내가 언제 재취업될지 모르니까 끝까지 또 암담한 현실인 거죠. 예. 그래요. 이래요. 이렇게 돼요. 그렇죠. 이거 어떻게 좀. 끝까지 계셔야 그 서진 씨가 좀 해결을 해주셔야 되는데. 네. 어찌되었든 저희가 예상했던 아이의 육아는 안 나왔어요. 네. 이건 뭐 특등이 아닌가 싶어요. 그렇죠. 이 안에 모든 것이 다 포함이 되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네요. 그런 좋습니다. 것 같아요. 자, 저희가 이렇게 알아봤는데. 자, 지금부터 그럼 본격적으로 경력 단절 여성을 위한 재취업의 팁. 그럼 이분들이 과연 어떻게 취업을 할 수 있는지 이 네. 팁을 좀 알려주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경력 단절된 여성분들이 이제 사회 활동을 위해서 어느 정도 이제 재취업을 모색을 하긴 하지만 네. 이제 단절된 경력 자체가 하나의 이제 방해물이 되시죠. 창업을 한다 하더라도 어디서부터 어떻게 시작을 해야 될지 모르겠고 그렇죠. 취업을 한다고 하더라도 일단 눈높이에 맞는 직장을 찾기도 어렵거니와 또 이제 어떤 준비를 어떻게 해야 될지 이런 부분들을 잘 모르기 때문에 이제 여성 창업과 보육에 관련된 여러 센터들이 있습니다. 이런 데서 이제 새로 창업이나 그 취업을 하기 위한 교육들을 좀 받을 수 있는데요. 네. 가장 먼저 이제 여성 새로 일하기 센터라는 곳이 있습니다. 네. 예, 여기는 그 여성가족부하고 고용노동부에서 함께 지금 만든 사이트인데요. 네. 이쪽에서 이제 그 직업 상담사 분들이 전문적으로 이제 이분의 학력, 경력 이런 것들을 바탕으로 해서 필요한 교육 무료로 물론 진행이 됩니다. 네. 이런 교육들과 그다음에 육아, 가사 이런 부담들을 좀 완화하기 위한 여러 가지 좀 조치를 좀 해주고요. 그다음에 이제 취업을 하기 위해서 기본적으로 면접 보는 법, 이력서 작성하는 법 이런 부분들까지도 다 이제 지원을 해줍니다. 그리고 전국적으로 보면 이런 센터가 전국에 한
100개 정도가 있습니다. 올해 작년 기준으로. 근데 올해 20개를 더 늘려서 120개 정도를 좀 만든다고 하니까요. 네네. 좀 찾아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뭐 전화번호가 1544-1199 예, 콜센터로 전화하시면 바로 이런 상담을 좀 받으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요. 1544의 하나하나 99. 네, 좋습니다. 근데 김신혜 팀장님 있잖아요. 제가 만약에 결혼하고 육아 전에는 뭐 요리나 이런 관련 업체에 근무를 하고 있다가 아기를 낳고 이제 육아를 하면서 보니까 뭐 퀼트나 이런 거에 좀 전문적으로 할 수 있을 것 같다는 용기가 생기면 그때 그러니까 앞이랑 전후가 다른 직업도 상담받을 수 있는 거예요. 네, 오히려 그 재취업할 때는 잡체인지를 하는 것도 좀 고려해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보면 아무래도 결혼 취업 이제 이후에는 좀 생각을 하시기에 눈높이에 맞는 직장을 좀 구하기 좀 어렵고 회사 입장에서도 경력이 상당 기간 단절돼 있기 때문에 좀 취업을 선뜻 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이제 육아나 뭐 아이 생기면서 가지게 된 다른 것들을 대비한 잡체인지가 좀 훨씬 더 좋으실 수도 있습니다. 네. 그럼 이런 구직 준비를 이제 상담하는 것도 가능한 거예요? 콜센터에 전화해서? 네, 상담 통해서 뭐 나의 적성이 어떻게 돼 있는지, 뭐 MBTI라든지 폴란드 검사 이런 검사들 이런 것들을 한 20시간 과정으로 무료로 이수하실 수 있습니다. 네. 또 이게 쉬다가 일을 하시는 분들이 바로 일하기가 좀 어려울 수 있으니까 그래요? 뭐 인턴 제도 같은 게 있으면 참 좋을 것 같기도 한데요. 네, 그 세일 인턴 제도라고 해서요. 네, 일을 한 8시간 정도 기준으로 해서 월 한 95만 원 정도 받을 수 있게 지원되어 있고요. 네. 이제 이런 세일 인턴을 하는 회사에서는 월 50만 원의 지원금을 회사에 주게 됩니다. 그래서 경력 단절 여성분들이 이제 회사라는 곳에 좀 적응할 수 있는 그런 시간들을 좀 두고 있습니다. 이것도 좋은 것 같아요. 그래요. 그렇죠? 아니 뭐 적성 검사도 좋고요, 뭐 인턴도 좋고요, 네. 뭐 다 좋습니다. 네. 근데 무엇보다 제일 필요한 게 사실은 가사와 양육에 대한 그 부담을 좀 덜어주는 게 그쵸. 제일 좋은 게 아닌가 그게 싶어요. 가장 먼저가 저희가 돼야겠죠. 랭킹에서 알아봤듯이 네. 그렇죠. 자, 이런 부분을 좀 이게 덜어주면은 재취업에 정말 큰 도움이 될 텐데 이런 도움을 좀 받을 수는 없을까요? 이 센터에서 굉장히 재밌는 일을 하는데요. 네. 네. 혹시 이제 그 가사 일을 못 하시니까 밑반찬 이런 거 부족하잖아요. 부족하죠. 네, 그래서 이런 세일 일하기 센터에서 밑반찬 지원 서비스를 합니다. 네, 정말 그리고 재밌는 남편분이 제도예요? 가사 일을 같이 하셔야 되니까 예. 남편분한테 요리 교실 뭐 이런 것도 하게 되고요. 그다음에 아이들 돌보기 위한 실내 보육 센터 뭐 이런 것들, 그다음에 가족 체험 프로그램들. 그래서 이런 가사와 양육에 관련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재밌어요. 이런 지원까지 해주는 줄 그래요, 몰랐어요. 이거 좋은데요. 그럼 세 팩에 5천 원 이렇게 파는 게 아니라 남편이 만들어야 되는군요. 네, 그리고 또 그거 만들기 위해서 또 새로운 일자리가 또 생기잖아요. 그렇죠. 네. 야, 이거 굉장히 뭐 디테일하다고 얘기를 해야 되네요. 그렇죠? 디테일하고 굉장히 뭔가 좀 그냥 대충 뭔가 그냥 해야 돼 이런 게 아니라 뭔가 좀 섬세하고 꼼꼼하게 그들이 꾸준히 일을 할 수 있게끔 뭐 그쵸. 제반적으로 시스템이 좋네요. 그렇죠. 사실 정책이라는 게 그렇게 실제와 맞아 떨어져야 되는데 사실 미흡한 정책이라는 게 결국은 이제 글로만 내 책으로만 있다라는 게 문제. 그래요? 그렇군요. 우리만 보면 있잖아요. 이 준마를라의 도전 보면요. 진짜 몰랐던 거 있잖아요. 그래요. 그 고위 관직자들이나 몇 명 알고 있을 법한 그런 것들 진짜 정부 지원 진짜 많은 것 같아요. 맞아요. 네. 그래서 저희 프로그램이 좋은 게 아닌가 싶어요. 네. 근데 또 하나 궁금한 게 그러면 네. 국비로 지원해주고 이런 프로그램 같은 네, 건 또 있지 교육 않나요? 프로그램을 매년 이제 운영을 하는데요. 네네. 이게 지역별로 좀 다릅니다. 지자체별로. 근데 이제 올해 개설되는 과목이 한 551개 과정이 개설된다고 하더라고요. 네. 뭐 가까운 뭐 회계부터 시작을 해서 아까 말씀하신 펠트 뭐 이렇게 손뜨개질 맞아요. 뭐 이런 네네. 것들까지 전부 다 개설을 하기 때문에 다양한 이제 것을. 이런 네. 지원센터를 찾으셔갖고 나한테 필요한 게 뭔지 네, 이런 것들 좀 찾으셔갖고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최우선으로 먼저 가보시는 게 제일 좋겠네요. 그쵸. 그렇죠? 네, 시간이 안 되면 인터넷으로 한번 조사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가장 먼저 알려주신 게 새로 일하기 센터였고요. 네. 그래서 그 외에 경력 단절 여성들이 또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기관이나 뭐 사이트가 있다면 더 알려주시죠. 네, 기관이나 단체별로 좀 하는 사이트들이 있는데요. 첫 번째로 이제 위민넷이라는 사이트가 있습니다. 네. 이쪽은 이제 여성가족부에서 시행을 하고요. 네, 그래서 여성 관련 기본 정책들이라든지 취업 서비스 이런 것들을 가지고 이제 그런 콘텐츠를 지금 보유하고 있고요. 네. 그다음에 이제 여성 능력 개발원이라고 서울시에서 지금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쪽은 좀 전문적으로 이제 자격증, 네, 고학력 자격증자를 대상으로 한 이제 학습 이런 것들을 좀 진행을 하고 있고요. 네. 여성 인력 개발 센터라고 해서 비영리
민간 여성 단체들이 좀 모여서 네. 창업이나 취업 이런 것들을 하기 위한 교육을 진행하는 곳이 있습니다. 전국에 한 51개소가 있는데요. 이쪽에서 이제 전문 직업 교육을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자, 그렇다면 이곳이 지금 다 이런 지원을 해주시는 이런 단체들 있지 않습니까? 세일센터라든지 아니면 유민내 여성능력개발원 뭐 이런 것도 있겠지만 시에서 또 이렇게 해주는 지원 같은 건 없을까요? 네, 서울시에서 좀 상당히 디테일하게 하고 있더라고요. 네네. 그러니까. 네, 그래서 첫 번째 보면 이제 장롱 자격증 살리기라는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고학력, 뭐 전문대 이상의 그 고학력 직업군들을 대상으로 해서 네. 이분들에게 전문적인 자격증을 만드실 수 있게 뭐 미술치료사라든지 네. 상담치료사 그리고 치위생사 이런 자격들을 새로 보수교육 해줌으로써 다시 취업에 대한 자신감을 좀 회복하고요. 또 직장과 좀 연계하는 그런 서비스를 또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취업을 원하는 여성들이 자기네 지역에서 본인 지역에서 일하는 게 상당히 좋으시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지역 일꾼 이끌어내기 사업이라고 해서요. 네, 그 지역과 연계한 사업들. 예를 들어서 패션 하면 네. 어디가 떠오르시죠? 패션 동대문, 남대문. 그렇죠. 예, 네. 그다음에 IT는 구로. 예, 그리고 신촌이나 강남 같은 경우는 웨딩. 네, 이런 것과 관련된 교육과 취업을 연계하기도 합니다. 네. 제가 참 잘못했네요. 신촌이나 강남은 술집 이럴 뻔했어요. 좋습니다. 정말 많은 지원을 해주고 있네요. 또 없을까요? 그러니까요. 네, 그리고 이제 주부 인턴제라고 해서 아까 네네. 인턴과 같은 역할을 하는 네, 그런 제도가 있고요. 또 이제 직접 이제 방문하기 어려우신 경우에 네. 네, 일자리 부르릉 서비스라고 부르릉 해서요. 왠지 네. 자동차, 오토바이 이런 거 그렇죠. 쓰네요. 예, 네. 그래서 전문 상담사가 네, 아파트 단지나 그다음에 마트 뭐 이런 그 주민자치센터 이런 데를 좀 방문을 해가지고 차로 네, 거기서 직접 현장 상담을 하는 예, 이런 제도들이 또 있습니다. 요건 사람 많을 때 부를 수 있는 거예요? 그렇죠. 예, 아파트 단지에서 그렇죠. 분여해서 한꺼번에 탁 부르시면 가셔서 근데 상담 받으시고. 요거는 조금 같은 레벨인데 얘가 나보다 조금 높으면 제가 떨어져요. 제가 알고 신청했는데 에이 그 나 혼자만 알고 있을래요. 그래요. 예. 좋습니다. 이렇게 알아보니까 경력단절 여성들이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곳이 상당히 많다는 걸 알게 네네. 되는데요. 그럼 끝으로 팀장님, 우리 경력단절 여성들을 위한 응원의 한마디 해주실까요? 네, 제가 아까 취업에 대해서도 계속 말씀을 드렸는데요. 네네. 사실 이제 제가 눈높이를 좀 낮추는 것도 좀 필요하다고 말씀을 드렸고요. 네. 그다음에 새로운 잡체인지를 좀 해보시는 것도 괜찮고요. 그리고 제가 말씀드렸던 지금까지 그 센터들을 전부 다 한번 방문해 보시는 것도 괜찮고요. 만약에 창업을 고려하신다 그러면 네. 예, 창업 보육도 굉장히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 보육센터에서는 창업 뭐 1년에 임대료 월 한 3, 4만 원에 이렇게 임대를 해주기도 해요. 창업보육센터를, 사무실을. 네, 그래서 뭐 그런 제도들도 있기 때문에 예,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네. 네, 일단 두드려 보십시오. 그래요. 말씀을 쭉 들어보니까 네. 정말 우리 여성분들, 특히 우리 준마렐라 분들이 열심히 일을 할 수 있게끔 시와 국가, 정부에서 굉장히 많은 준비를 했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렇습니다. 그렇죠? 사실 이렇게 경력 단절이 되다 보면 여성들은 좀 위축되고 그래요. 자신감도 없어지고 예, 좀 그럴 텐데 아닙니다. 이렇게 도와주는 곳들이 많으니까요. 일단 그래요. 적극적으로 팀장님도 말씀하셨지만 두드리셔야 예, 그 문이 그렇습니다. 열리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네, 듭니다. 그럼 편안하게 네. 이제 아이 네. 준비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네, 바로 준비를 해야겠네요. 네, 저희도 많은 좋습니다. 걸 알았으니까요. 네네. 자, 오늘 도움 말씀 주신 두 분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 이렇게 네. 해서 경력 단절 여성들의 재취업에 관한 다양한 팁들 살펴봤습니다. 전 세일센터 정말 마음에 듭니다. 서로 일하기 센터 네네. 아주 좋죠. 자,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고요. 저희는 월요일 이 시간에 더욱더 풍성한 소식으로 다시 찾아올게요. 네, 오늘 날씨가 굉장히 추우니까요. 다들 따뜻한 하루 되시고요. 네. 우리는 이 땅의 모든 준마렐라를 응원합니다. 준마렐라의 도전!